TQQQ는 자꾸만 날 들뜨게 한다. TQQQ만 보인다. TQQQ는 날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 어쩌면 나한테 다 별거 아닐지도 모르지. 또 바보가 되긴 싫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걸까? 계속 설레고만 싶은데 자꾸만 불안해진다. 그래. 차라리 확실하게 확인하고 털어버리자. 하지만 난 정리는커녕 재밌는 여자가 되기로 한다. 그렇게 헬게이트가 열렸다. 까만입니다. 더 시전입니다. 오늘 아침 장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여준 장이었으며 엔비디아의 급등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1.32% 상승을 해줬습니다. 환율이 급등한 것 치고는 굉장히 선방을 해줬지만 투심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나스닥 선물은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70, 어느덧 70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있으면 뉴트럴도 볼 것 같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포지수가 70으로 소폭 내렸습니다. 저의 TQ와 속슬의 매수 평균 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홀딩을 하고는 있으나 이 구간에서 약간 매도 후 더 많이 내려가면 다시 매수할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조정의 초입일 수도 있다는 강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환율의 이상 징후 포착으로 최근의 TQ와 속슬을 매수하여 자신의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은 단기적인 익절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최근에 TQ와 속스를 매수하였다면 탐욕의 구간 또는 익스트림, 그리드, 극도의 탐욕의 구간에서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수하셨을 때부터 단타로서의 접근을 하셨겠죠. 그러면 그 단타로서의 접근을 한 물량들은 바로 어제가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영상을 올린 것이고 대응하신 분은 부디 잘 대응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1배지수 주봉 보겠습니다. 현재 아직도 고점 부근입니다. 최고점 부근이고요. 절대로 지금 강하게 매수를 실어야 될 위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추세선,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 두 개의 추세선,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을 것이고요.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스닥이 여기까지 내린다고 하면 우리 TQ와 속슬은 엄청나게 큰 조정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3배 레버리지는 약간의 4848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 3배 레버리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한 배 지수 ETF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하시면 되죠. 그냥 죽을 때까지 홀딩하세요. 예. 어차피 하루 이틀 보고 산 것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보고 산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보고 산 것이 않습니까? 1배 ETF는요.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직도 나스닥 주봉상 나스닥은 우상향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스마일님이 무려 시저스 정기군에 새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커피 너무나 감사하게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저스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멤버십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 드왁이라는 종목을 멤버십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렸죠. 바로 트럼프 관련주고요. 트럼프의 공화당 경선 일정에 맞춰서 이 주식이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고 멤버십 영상에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멤버십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대응하셨길 바라고요. 뭐 단기적인 익절 구간이죠. 물론 드왁보다 트럼프 관련 주식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급등을 어제 보여줬죠. 하지만 제가 분석했을 경우에는 이 종목이 대장인 줄 알았지만 그 종목이 대장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라줬으니까 뭐 단기적인 뭐 한 30% 정도 올라줬는데 여기까지 치면은 뭐 한 40% 정도 올랐고요. 뭐 단기적으로 어차피 개별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멤버십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이런 소형 개별 종목을 제 본 영상에 올리기는 조금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 일개 개인 유튜버 따위가 종목을 핸들링할 수는 없고요. 이런 종목은 멤버십 영상으로 한번 지속적으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앤크로션 체크하겠습니다. 0.84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푸세 비율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점점 모멘텀은 오를 수가 있는 모멘텀은 점점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푸드앤크로션이 내려가는 시기가 올 것이고 푸드앤크로션이 극도로 1.0 이상으로 오른다고 하면 다시 줍줍을 하면 되고요. 그 상황에서 존버를 한 후 푸드앤크로션이 다시 0.80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또 일부 비중을 매도하는 것이고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조금씩 매수, 매도. 이렇게 자산은 우상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수 투자는 어차피 우상향을 보고 하는 것이고 출렁임은 어차피 있습니다. 출렁임이 없으면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떨어지면 매수를 하고 많이 오르면 매도를 하고 일부 비중은 또 시장에 계속 붙어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수익을 쌓아서 나중에 부자가 되는 그런 건전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깨서는 안 된다는 이 빨간색 선 어제 깨버리고 오늘은 두 번째 빨간색 선. 두 번째 빨간색 선은 명확하게 조정의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환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현물의 가치는 일시적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율의 높은 구간에서
상당히 또 오르게 되면은 다시 낮게 떨어진 주식을 매수하여 존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환율이 내려가면 그때 또 매도하고요. 이거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의 출렁이는 마음이고, 출렁이는 손가락이고, 출렁이는 계좌고, 출렁이는 욕심입니다. 욕심을 최대한 내려놓고 나는 길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주식이 좀 더 쉬워집니다. 우리의 자산은 천천히 늘어나지만 어쨌든 늘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줄어들지만 않으면 돼요. 긴 시간을 보고 계산해봤을 때 늘어나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조급하십니까?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방 채널 안에 역시 있지만 역시나 확실하게 돌파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홍해의 갈등은 여전히 깊어지고 있고요. 확실히 많이 깊어지면 국제유가는 하방 채널을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수 레버리지로 그날 롱숏을 치지 않는데 왜 환율과 국제유가를 계속 체크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호들갑스럽게 반응하는 국장에서 단타를 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저희 UDT는 해운주 하나를 깔끔하게 발라먹고 나왔습니다. 국장은 굉장히 내구성이 부족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출렁이 있는 국제 매크로 상황, 국제 정세 상황에서 정세 상황을 바로 반응하여 엄청나게 출렁이면서 작전주들이 움직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매크로를 체크하게 되면 국장에서 단타를 충분히 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고 적절한 타이밍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미장의 지수도 역시나 이런 매크로를 반응하고 있으나 어쨌든 미장은 우상향이지만 국장은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계속 체크하면서 우리 UDT방에 수익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UDT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잡소리죠.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굉장히 큰 양봉을 보여주면서 RSI 76, 본래 개별 지수는 RSI 70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고점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고요. 하지만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RSI 80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RSI 76, 뭐죠?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대답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뭐죠? 이래도 대답을 못하십니까?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RSI 80 이상이 되면 단기적인 이익절을 하거나 지금도 고점일 수도 있다. 고점이 얼마 남지도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이제. 테슬라 차트. 벼랑 끝에서 살려주네요.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엔 벼랑 밑으로 쳐 밀어버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벼랑 끝에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명확하게 봤을 때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손절할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공포를 이겨내면서 줍줍을 해야 될 구간인 거죠. 지금 이렇게 갑자기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테슬라를 크게 물타기 해서는 안 될 타이밍이고 신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미친놈처럼 매수하는 작전입니다. 힘내십시오. 언젠간 좋은 날이 올 수 있습니다. TQQQ 차트 1번 보겠습니다. TQ는 5일선을 현재 이탈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명확하게 이 전고점을 뚫기에는 뭔가 큰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분전을 해주면서 어쨌든 간에 단기 상방 추세선은 위에 있지만 언제든 이 단기 상방 추세선 밑으로 캔들이 위치하게 된다면 두 번째 상방 추세선까지도 이탈할 확률이 커지고 만약에 여기까지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쭉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한 20달러, 20달러 초반까지도 2, 3달러까지도 내릴 수가 있는 구간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속수를 추매할 구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추매할 구간이 아니고 차라리 더 내리면 추매할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주 황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쇼세 보조지표 한번 봐야겠죠. 증시가 명확하게 조정의 징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엄청나게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아사다 마우르까지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이 키움 전사들과 전체적인 세계의 개미들이 숏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숏을 또 매수하죠. 주식은 절대로 개미가 몰리는 곳에 돈을 주지 않죠. 하지만 조정의 징후는 맞고요. 키움전사가 숏에 지쳐서 만약에 TQQQ나 쏙3 상단에 오면은 증시에는 굉장히 큰 조정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숏이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키움전사들이 롱이 못 내려가게 이 숏으로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웃긴 일이죠. 그리고 이 테슬라가 계속 상위권에 있다는 것은 테슬라가 급격한 V자 반등이 오지 않을 확률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수학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처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 투심을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하고 흐름을 분석하고 키움 전사의 매수 동향을 개미의 매수 동향을 분석하고 주식은 공식이 아니고 대응입니다, 여러분.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긴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려면 그냥 1배 QQQ나 1배 스파이를 사세요.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적립식 매수면은 공부를 절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공부를 하지 않고 미국을 믿고 미국의 우상향을 믿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산을 3배로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안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뛰어들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적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확실히 수익을 보장해주는 주식시장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약간 놀리는 눈빛이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출렁임입니다. 출렁임이 없으면 매수 매도가 성립이 안 돼요. 시장이 성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공부를 하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 자세가 필요하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정신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하는 윤기와 차트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의 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현명한 대응을 하시고요. 그럼 전 아사다 마오가 떠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